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 여의도열전 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4.15 총선 우파 승리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평론가들 중심으로 해서 통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선거법과 관련된 공학적 분석이라든지 현재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가진 예측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른 관점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특별한 관점도 아니죠. 공학적 분석보다는 캠페인, 선거는 캠페인이죠. 그래서 그 캠페인을 끌어갈 수 있는 아젠다가 무엇이 될 것이냐. 4.15 총선의 화두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사열전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유쾌, 상쾌, 통쾌한 방송, 보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조국, 유재수, 송병기, 송철호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 가지 친문 인사들의 게이트 이런 것들이 뜨겁게 현실을 달구고 있지만 선거는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어떤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공관위원장을 수락한 김용호 전 국회의원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공천의 기준, 국민을 위한, 경제를 위한, 안보를 위한 그런 국회의원을 공천시키겠다. 총선 슬로건으로도 괜찮은 일이라고 제가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핵심 키워드는 경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평화와 안보 이 두 가지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과의 평화쇼로 문재인 정권은 재미를 봐왔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 총선에서도 그랬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해야 1대1 본전입니다. 집토끼 단속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국민 저 국민이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이 갈려져 있는데 그분들이 다 국민입니다. 그렇죠? 저쪽 국민, 저쪽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이쪽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해서 조금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대1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다툼이 있어서 또 서로가 집토끼 단속하는 데는 쓸만한 슬로건이다. 이게 두 가지의 집토끼를 단속하는 거죠. 평하냐 안 보냐. 그 다음에 넌 어떤 국민이냐. 뭐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경제 문제는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들 개개인의 이익과 직결하는 문제이죠.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렸네요. 문재인 얘기를 하다 보면, 문재인 정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사례가 들립니다. 뭐 그런 거죠, 뭐.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렇게 담론적 접근은 힘듭니다. 선거에서. 옛날에 유명한 슬로건 있죠. 국민 여러분,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가장 서민적인 화법이고 가장 서민적인 성공한, 물론 본인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슬로건을 내걸어야됩니다. 경제와 관련한 그런 슬로건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좋은 광고 전문가들이 또 있을 테니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제 문제는 저쪽에서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까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죠. 여론을 조작하듯이 말입니다. 몰래 조작 정권 아닙니까? 아니 대선 때도 드루킹이라는 매크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기능이라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선거에 악용했다는 게 문제지만 그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김경수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론조작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현재 조사 발표되는 그 두 조사기관 정기조사를 하는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이라든지 이 두 조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집단, 조사에 응한 모집단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저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모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뭐 당연히 뭐 10% 정도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동안 뭐 여론조사 전문 기자인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그 두 기자가 아주 심층 분석을 해서 잘 밝힌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론도 조작해, 뭐 심지어는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나서서 통계 왜곡과 뭐 대통령이 조작까지 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통계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냐? 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본인은 거짓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인지 모를 수 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왜곡된 자료로 발표를 한다면 당연히 그런 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조사 자료를 만든 사람들을 문책을 해야죠. 문책이 아니라 승진을 시켜주겠죠. 아니면 공천을 주든지. 지금 청와대에 60명, 70명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공천을 주는 게 배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 조작 잘했다. 자기네들은 홍보라고 얘기했겠죠. 홍보라고. 홍보 잘했다. 국정 홍보를 아주 훌륭히 했다. 청와대 민정실이 했던 게 뭡니까? 자기네들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습니까? 민정실이? 역대 최악이잖아요. 장관 인사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장관 임명한. 민정실 소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 비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대형 사건들입니다. 왜 민정실의 비리가 중요하냐면 그런 거 하지 감시하라고 만든 곳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 책임자가.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선거 얘기를 하자면 올 4월 총선은 경제, 폭망한 문재인 경제,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줄기를 가지고 선거 캠페인에 임해야 됩니다. 과거냐 미래냐, 과거냐 미래냐. 문제는 과거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문제는 사회주의입니다. 혹자는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비되는 것이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예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시장경제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이미 이 지구촌에 지나온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능가하는 국가 체계다. 그리고 공화정은 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런 거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먹힙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미래를 주지 않고 있거나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탄핵의 늪에 빠져서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경제의 실적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트로는 폭망한 문재인 경제가 될지라도 엔딩은 미래를 얘기해줘야 돼. 희망을 얘기해줘야 돼.
이건 정치판 캠페인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4.15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선거 캠페인의 기본적 상식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김형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공관위원들의 선임에도 아주 신중하십시오. 뭐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또 원로시니까 국회의장까지 하신, 주변에 많은 그 압력들, 보이지 않는 압력들, 또는 뭐 드러내놓고 하는 압력들도 있을 겁니다.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의연하게 소신을 가지고 공천에 임하시면 그 또한 4.15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승리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김혜입니다. 감사합니다.